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줌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날씨가 초여름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계속 비가 와고 오늘도 이제 대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끝에 그 메시지 댓글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하는 강의가 그 회사와 좀 관련 있는 걸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 그렇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보면은요, 회사하고 연관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강의 자체가 전부 회사의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회사하고 어떤 연결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모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고 지금 경제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자산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 그리고 코인 이런 쪽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네,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주식도 그 국제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옛날보다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세계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좁아진 것 같고 또 미국의 그 정권이 바뀌면서 뭐 미국 정세나 이런 부분도 보면 뭐 우리나라랑 별 차이도 없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는 차트를 본다든지 뭐 경제 동향을 본다든지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는 정치에 관련돼 있다.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뭐 폭락장이 오고 또 폭등장이 오고 이런 시기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안전자산이라 그러면은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불안정하면은 주로 가는 게 이제 현금이죠, 현금.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뭐 달러, 뭐 채권 이런 쪽으로 많이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죠. 제 주변에도 이제 금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금에 투자하는 건 참 여러 가지 좀 거추장스러운 게 많습니다. 금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무슨 실제 금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뭐 세금이라든지 또 세금 없이 사고 팔면 또 이제 밀거래를 하다 보면은 또 사고 파는데 이제 마진 같은 거, 이제 금의 그 가치가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손실이 많기 때문에 금 가치에 준하는 이제 펀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금하고 달러 쪽에서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증권 시장으로 들어온다거나 또 코인으로 이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코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먼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S코인하고 이제 F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코인들의 동향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USDT를 이제 취급하죠. 그리고 거래소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도 준안전 자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흐름이 좀 그렇게 되고 있고,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고 나면 정체되면서 이제 이 자금이 다시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죠. 이동하고 이제 이런 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아직 그 코인은 아직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와 관련돼서 테란노 쪽으로 요즘 뭐 많이 이제 투자 자산사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 모델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 모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실물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옮겨가는 웹 3.0 시대에 이제 초입에 들어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시험 모드에 있고 선두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기술 외에는 지금 시범적이고 초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에는 리스크가 많아요. 이제 투자 모델들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스테이블 쪽으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0개 정도 봤는데 전부 다 이제 탈중앙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을 표명을 하고 실제로 또 이제 디지털 지갑을 기반으로 한 덱스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제 활동들을 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어, 소액으로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아직까지 그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메타 F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타 F는 그 모델이요, 정확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분인 S코인이 2억 개가 발행이 되어 있고요. F코인 8억 개.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F코인 기반으로 이제 캐시를 갖다가 이제 게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경마장에 가면은요, 경마장에 이제 경마장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경마장이 있고 눈에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NFT 말들이고 그 말들은 실제로 뜁니다. 출전을 시키면 하루 종일 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뛰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배당이라든지 이제 출전료라든지 승률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수치적으로는 그 높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모델로 돼 있고 또 이제 이 거래소는 이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래소를 통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게임 메타버스 게임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테이블 뭐 유동성 투자 모델 이런 거 다 좋은데 이제 가장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스테이블 하는 것도 좋고 어떤 코인에 대해서 뭐 유동성 풀에서 뭐 수합을 해주고 이런 부분 좋은데 과연 이제 그 대상 코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메타이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메타이프 그룹의 모델에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또 돈이 나가는 통로,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레퍼를 하고 추천을 해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없다. 그 폐쇄형이다. 루프돼 있다. 그러면 그건 한번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 구조면은요, 레퍼럴로 된 어, 탈중앙 피라미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인 거에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탈중앙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러한 그 모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 우리 코인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능이 있다고들 얘기해요. 기능이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블록체인에 관한 또 책을 지금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만은 책을 그 원고를 쓰면서 이제 연구를 좀 해본 결과 수천 종이 있죠 코인이. 근데 다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능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코인이 과연 몇 종이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많지 않다. 이쪽 전문가들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야 뭐저 블록체인의 최고 원조죠, 원조. 상징적인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고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미 뭐 확정이 난 거죠. 뭐 디지털 금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거의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도 완전 원조 대장격이고 그 외에 이제 XRP라는 게 있는데 그 리플레저 기반으로 움직이는 송금용인데 사실 얘는 그 블록체인이 생기기 전부터 생겨 있던 애예요. 좀 특이하죠.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XRP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 송금용으로 나와 있다가 혼자 있다 보니 블록체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그 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프라이빗이죠. 완전 블록체인 아니고요. 일부 이제 중앙화 블록체인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이제 트론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다. 자, 이런 그 블록체인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연 수익이 2조가 넘습니다. 이미 그 블록체인 돌아가면서 수익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인이 앞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건 따질 필요가 이미 없습니다. 또 제가 강의를 하기 작년하고 지금하고 강의하는 중에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태어난 놈이 많이 이제 다니시고 또 저희 회사 접하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또 시험적으로 해보시고 많이 접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을 넣어놓고 하면서 공부도 해보시고 이게 세제화되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웹 3.0 시대에서는 이제 투자의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던 그 루나 사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자부심이 있습니다. 권도영이가 이제 루나 사태, 루나 테라죠. 루나 테라. 어, 테라, 루나. 근데 이제 테라 프로젝트의 루나죠.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전 세계 코인 시장을 흔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예, 뭐 미국에서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코인계의 스티브 잡스다 이 정도까지.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T 테더를 쓰고 있죠. 다 알죠. 이거 아는 것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면서 물어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오 이러면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코인이 뭔지도 아직 모릅니다. 코인은 그냥 이렇게 디지털 그냥 투자하는 그 투기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USDT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그만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USDT는 그만한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이제 이걸 발행한 거로 지금 돼서 유럽에서는 퇴출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USDC 이제 그 수탁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이제 검증을 받은 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C 서클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RLUSD 이게 XRP를 만든 이제 리플레지에서 만든 게 이제 RLUSD 이런 부분도 이제 전부 다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수탁회사를 통해서 정부의 그 감사를 받고 발행하는 만큼의 어떤 자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나 사태 때는 UST라는 스텝을 달러 연동하는 그 코인을 만들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루나였어요. 루나였는데 루나는 사실 그러면 루나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신뢰에 의해서 돌아갔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 무너져 가지고 이제 그런 큰 아주 뭐 엄청난 굉장히 그때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 기반의 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이저 쪽에 좀 안전하고 확실하게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코인을 어,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좋고 어, 지금 그 메타에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경마장이죠, 경마장. 경마장인데 지금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이제 경마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투자가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회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회사에 연관이 돼서 또 이쪽에 이제 그 그냥 회사의 어떤 구조만 딸랑 알고는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그 경마장 활성화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그 기대치에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에 들어가 보면 그 요즘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방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 텔레그램 저희 텔레그램 뭐 7만 5천 명 있는 텔레그램 들어가 보면 온갖 사람 다 있죠. 뭐 영어로도 뭐 뭐라 그러고 하는데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개인 채팅으로 많이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그 예쁜 여자들 뭐 저는 대부분 뭐 그 여자분들이 채팅을 많이 이렇게 뭐 하이 뭐 잘 있냐 한국인이냐 뭐 물어보고 말을 걸어요. 근데 그 일체는 이제 수신급을 해버리는데 신종 사기일 수가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주변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채팅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여러 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아예 수신 거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워낙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 글을 올리실 때는 좀 엄선된 내용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실 말씀도 있고 하시겠지만 또 이제 자기네 방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네 방. 그러니까 이제 지사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이제 그 범위에 맞는 글을 올리고 전체 회사의 전체가 있는 소통 방에는 가능하면은 좀
좀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 PPT를 좀 보고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2020년, 2015년 거의 뭐 이제 스마트폰 나오는 그 시절, 그 시대부터 해서 이제 걸쳐서 이제, 정보통신혁명,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서, 어, 코로나 즈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그전에 나왔지만 이제 활성화됐죠. 활성화되면서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으로 인한 스마트 컨트랙트, 그것으로 인한 어떤 디파이라든지 그 기본 그 기반 인프라의 큰 변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탈중앙이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웹 3.0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웹 3.0 시대라는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웹 2.0과 3.0. 그러니까 유튜브는 웹 2.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하는 메타 애프라든지 뭐 이런 블록체인, 코인은 웹 3.0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이제 물리적 기반으로 이런 부분을 인식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 블록체인 그 코인이 부동산이다. 앞으로의 부동산이다. 또 이제 코인을 저당 잡혀놓고 이제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 부동산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고요. 웹 3.0이 가장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어, 탈중앙에 의한 그 웹3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EVM 이더리움 비주얼 엔진을 만드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자동으로 계약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 계약이라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저 부동산 계약을 하든지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을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약들을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냥 다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져온 변화가 엄청나다는 거죠. 계약하는 과정에 들어간 모든 물리적인 인프라가 다 생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상에서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DID라는 그 인증 개인 신용에 대한 기술이죠. DID 이것이 아주 혁신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작년에만 해도 또 이런 개념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DID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니까 또 이것도 위조도 하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이제 그 주민증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범죄에도 악용이 되고 심지어는 여권 같은 경우도 이제 위조가 되고 변조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신원을 제가 오늘 뭐 업비트에서 돈을 주고 받는데 내가 맞는데도 이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네이버에서 증명해주고 또 카카오톡에서 이제 증명해주고 이런 게 이제 증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이제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DID라는 것은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디센트럴 아이덴티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탈중앙 그 존재 그런 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DID라는 것이 이제 지갑 다들 가지고 계시죠, 지갑. 지갑에 이제 어, 가지게 되면은 그 단순하게 그 나의 실험만 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흐름, 나의 행적, 나의 자금의 흐름, 내가 활동하면서 일어난 모든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아무도 볼 수 없고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떤 신분을 요구한다거나 증명을 요구할 때 어, 그 영지식 증명으로 나를 표현합니다.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그 기술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어디에 뭐 취업이라고 할까요? 뭐 내가 어디 들어가려 그러면 내 자격을 갖다 그쪽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어떻게 나와야 되고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경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서류를 다 떼서 냈어야 돼요. 그 서류를 다 떼서 제출하면 그 담당자는 다 보겠죠. 조회의 모든 걸. 뭐, 굳이 성적이 뭐, 비학점 이상이면 되는데, 다 떼내니까 이제 그거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영지식 증명은, 제가 이제 DID를 제출하면, 그쪽에 그 요구 조건이 딱 그 컨택이 되는 순간, 자격이 있음, 없음으로 딱 나옵니다. 그냥 혁신적이죠.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자격이 있어요. 돼버리는. 근데 실제로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금융계통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은행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빼려면은 예전 같으면 장부를 조작해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은행 텔러라든지 이제 돈을 장부를 위조해서 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는 제 비밀번호 모릅니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애초에 통장 개설할 때 비밀번호는 제가 만듭니다. 그 창구 직원이 비밀번호 누르세요. 확인하고 한 번 더 누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 들어갔지만 그 안에 은행의 서버 안에는 비밀번호는 들어갔지만 그 은행에서 제 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비자의 비밀번호가 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해킹 당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보면 해킹 당했다는데 해킹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회사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도 회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기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갖다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진정한 해킹은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방화벽하고 이런 걸 다 뚫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으로 조져가지고 그걸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이제 해킹이고요. 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해킹은 보안 사고입니다, 보안 사고. 그러니까 아이디를 노출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이디 노출해서 어떤 데인데 아이디도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를 노출하면은 비밀번호 아이디 두 개인데 하나는 이미 노출된 거잖아요. 확률이 금방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은행에 그 비밀번호 만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이것도 영지식 증명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은 있죠. 비밀번호 있는데 비밀번호 없는 거죠. 사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죠. 영지식 증명이고 나의 모든 역사, 나의 존재, 고유함이 이 DID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000년 전에 그 고대 철학자인 장자는 자기의 존재, 그 개인의 고유함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전, 전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 고유하다.
하나도 같은 것도 없고, 하나도 나쁜 것도 없고, 하나도 좋은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이런 기준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쓸모 없으면 쓸모 있음. 그 얘기가 이제 장제에서 나오는 비롯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다 베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한 거. 꾸불꾸불한 나무도 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존재에 대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DID다 해서 저는 이제 장자가 주장했던 존재, DID는 존재를 갖다가, 나의 존재의 어떤 소중함, 존재의 그런 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ID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DID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적인 기술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DID를 말씀드린 것은 탈중앙으로 인해서 뭐 DID 기술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P2P 개인화 됐다. 개인화. 이제는 어떤 단체에 속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전부 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피해자가 이제 웹 2.0 시대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이 과정에서 건너오는 이사 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화되고 탈중앙화되면 좋은 것 같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다. 중앙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뭘 얹힐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내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본인들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거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하게 비트코인 거래하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장부 그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에요. 그냥 전자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사고 저도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 제가 사고 파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어, 채굴하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그 컴퓨터 로드라고 해요. 노트. 그 안에 블럭, 그 안에 장부, 전자 장부가 있는데 그게 다 기록이 일일이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하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죠. 근데 그 장부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그 대형 컴퓨터 갖다 놓고 막 그 안에 컴퓨터를 계속 전세 거래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다 보면 어느 분량의 거래를 형성하고 나면 이제 알고리즘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 컴퓨터가 풀게 되면 이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채굴이에요. 채굴. 그런데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었죠. 참 저는 경이롭습니다. 이 부분이 그 19살짜리가 만들어가지고 저 좋은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거기다가 만든 게 이제 스마트 계약을 넣은 거예요. 스마트 계약을 넣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그 블록체인에 계약할 게 없어요. 왜?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최초. 이더리움의 이더, ETH라고 그러죠. 이더를 움직이는 장부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인데, 이더리움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줄게. 해서 다른 기록도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른 기록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다른 것을 해줄 때 발행하는 것이 그 토큰이에요. 토큰인데, 음, 그것을 하고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려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서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EVM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계약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계약이라는 건 우리 사람이 사는 시대는요, 다 계약의 연속이에요. 뭐 학교에 갈 때 원서를 쓰는 것도 계약입니다. 그죠? 원서가 들어가고 학교 통지서가 나오고 이거 다 계약이에요. 절차고. 전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사회, 이 사람의 문화는. 그러니까 그 은행도 계약이죠. 거기 가서 은행에 가서 내 사료를 넣고 또 계정을 만들고 전부 다 계약이죠. 이 계약을 스마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은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없어져 버려요.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져 버려요. 등기소가 없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탈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순식간에 이것이 이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각국 정부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탈중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을 벗어나는 중앙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중앙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안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죠. 이거 시작은 19살짜리고 그 뒤에 나온 솔라나니 이런 조그마한 블록체인을 개발한 데도 전부 다 개발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거부를 했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쓰레기다. 쓸데없는 짓이다. 온갖 독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뒤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를 시키니까 이제 정부에서 따라가고 이 대세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던 모든 그 플랫폼이라든지 중앙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집단들은요,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CBDC라는 거 있죠. CBDC. CBDC는 그 기존에 있는 화폐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근데 사실은 이 코인이나 그 암호화폐보다는 그냥 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디지털로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로. 이게 별 그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저 CBDC를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일부 출시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시티폰처럼 될 거다. 과거에 우리 한 20여 년 전에 시티폰이 있었어요. 그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하고 휴대폰 사이에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동도 안 되고요. 저기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면은 이게 그냥 서서 통화할 수 있는 집에 있는 그 무선 전화기와 또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그건 우리나라 1년도 안 가서 아마 다그 소멸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나온 휴대폰에 밀려서 없어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존재다. 그 존재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은 제가 구두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 제가 이제 이런 건 말로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토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토큰. 그러니까 저희는 트론에서 트론의 이제 그 코인은 트론이죠. 그런데 어, S코인, F코인은 트론에서 발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큰입니다. 토큰. 이런 거. 그다음에 말도 이제 트론에서 만들어왔죠. NFT. 뭐 그다음에 디파이 계약. 디파이도 이제 계약이니까 탈중앙 은행인데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이런 그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는 현재로는요.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의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계약을 코드화해서 중개자 없이 신뢰성 있게 자동으로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컨트롤이고 자동 실행 조건이 이제 자동으로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분야가 디파이, 금융, 탈중앙화 이제 대출. 지금도 이제 탈중앙 대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코인 기반인데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뭐 현금을 대출하는 건 똑같죠. 그다음에 이자 농사, 어, 이자 받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킹, 뭐 스테이킹도 맨날 이자가 나오는 거죠. 이제 파킹 해놓고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게임이 또 여기 이걸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게임이 아이템 같은 거좀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동 보상 시스템. 저희가 원래 추구하는 부분이 자동 보상 시스템이 가는 게 이제 이게 완전 탈중앙이 되고 이제 정렬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정산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개인한테 어,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배당이 되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제 그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하고 아직 어떤 시기적인 문제, 또 마케팅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죠. 그 다오 시스템이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상품 이동 추적 및 인증 자동화하는 이게 이제 디핀이라 그래서 어, 이 물리 세상, 그 실물 세상의 어떤 그 인프라가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기술이에요. 디핀이라고 이것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개념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충전소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건 전기 충전소가 아니고 이제 그 와이파이 안테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장소에 제 장비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LTE라든지 끌고 와서 와이파이를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와이파이 존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그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와이파이 실물 기계하고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기까지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이제 디핀 기술이에요. 지금은 이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와이파이를 그 디핀 기술을 통해서 개인이 수익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어, 데이터, 어, 컴퓨터라든지 저장소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서버가 있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 서버 있잖아요. 크라우드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많이 그 여유가 있어요. 놀아요. 놀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DP니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그 메모리가 필요한 쪽에다 그걸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하는 거에 대한 그 보상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대부분 이게 보니까 그 큰 대형 클라우드 그 데이터 저장소 같은 데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내 컴퓨터가 있는데 나도 서버가 있는데 용량이 빈 데가 있다 그러면 디핑에다 연결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서 뭐 전기 충전소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충전소를 제가 한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제 땅에다가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디핀 기술로 해서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쓰는 만큼의 어떤 그게 저한테 들어오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태양열 전기 발전 같은 것은 한전에 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전으로 역전송되면은 그 돈이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한전이 블록체인이다 치고요. 한전까지 연결하는 그 기술, 그것이 디핀인 거죠. 그러면 지금 한전에 팔고 한전에 돈을 받는데, 앞으로는 디핀 기술로 이제 태양열 전기를 생산하면 그냥 디핀 기술로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수익이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이모티콘 많이 올라오고 시간이 다 돼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 이제 부동산 계약서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건 RWA입니다. RWA, 리얼월드 S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작년에 처음 RWA 이럴 때는 저도 생소했는데 지금은 당연한다듯이 지금 다 RWA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XRP 같은 경우에도 보면 RWA를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집을 이거는 이제 제도권하고 이제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제 집을 토큰화했다. 그럼 제 집은 토큰이 돼가지고 소유권이죠. 실물이 있고 소유권이 있는 게 RWA죠. 실물이 없고 소유권이 있는 것이 NFT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 실물은 이제 그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의 고유 소유권은 NFT고요. 실물 기반의 소유는 이제 RW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집이 토큰화되어 있으면 이거는 블록체인상에서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건데, 그 토큰은 예를 들면 XRP 리플레저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도 될 수 있고, 뭐 미국으로도 전송, 이제 미국이다, 영국이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유저, 영국에 있는 어느 유저한테도 이게 토큰으로 바로 순식간에 팔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실생활 분야에 적용되면 정말로 뭐 이렇게 정신없이 변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이것도 제가 토큰 말씀드렸죠. 그죠? 발행은 이제 ERC 이식하는 이더리움이고 TRC라 그러면 트론에서 하는 거고 또뭐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NFT도 아까 말씀드렸죠. NFT는 이제 디지털 아트 쪽에 이제 그 창작물 수익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에도 그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창작 기반의 수익을 가져가면 NFT가 됩니다. NFT가 몇 년 전에 핫했었죠. 그러다가 좀 슬쩍 밀려났는데 지금 다시 수익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NFT를 뭐 다른 거 아니고 제가 그 인터넷상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이 아니면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똑같이 디지털은 복사를 해도 이제 그 똑같죠. 품질이. 아날로그 복사는 복사할수록 질이 떨어지지만 디지털 복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면 이제 뒤에 고유 코드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NFT예요. 제 거라는 거죠. 똑같지만은 가치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창작물 같은 것도 NFT로 발행하고 지금 NFT가 다시 뜬 이유는 게임에서 지금 뭐 더 센트럴 랜드라든지 뭐 샌드박스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게임 안에서 만든 그 NFT 저 집이라든지 그 안에 제품 같은 것들이요 NFT화돼서 발행이 되고 그 안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FT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기반의 NFT들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이제 NFT. 우리는 이제 NFT가 100만 개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100만 개 NFT를 발행한 그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이해가 안 가시고 뭐 그래도 그냥 들어놓으시면 자꾸 듣다 보고 또 딴 데서 어떤 얘기를 교차해서 들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인식이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을 하나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 붙들어 놓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채굴이 뭡니까? 그럼 채굴이 뭡니까? 이렇게 했죠.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채굴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책을 쓰고 두 번째로 쓴 책이 이제 그 자영업자들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비리라기보다도 이제 그 고충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1,500원짜리 커피를 얼마나 만들어 팔아야지 돈이 되느냐.
근데 체인 그 점주들 예를 들면 어 테이크아웃 카페 하나 만드는데 저 돈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듭니다. 근데 1,500원짜리 커피 팔아가지고 절대로 그 돈 본돈 못 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배달 앱에서 가져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라나폰 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데요. 흥미롭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2021년도에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때 2조 8천억에 팔렸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3조 8천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요. 3조 8천, 말이 3조죠? 말이 안 됩니다. 어, 쿠팡이요. 지금 작년 그 매출이 13조예요. 13조. 13조인데, 겨우 흑자를 냈습니다. 한 2, 3천억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을 독일의 회사에 팔았는데, 3조 7천억에 팔고, 그 다음에 1년 매출이요. 2조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배달 플랫폼 하나가.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배달을 시켰으면 배달하는 그 먹는 사람들 손에서 나왔느냐?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영세업자들을 털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 민족이 정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거는 어떤 상업 기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민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기반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다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좀 분노를 좀 했는데 셀러나폰에서 이제 배달 앱을 발행시키면 이제 배민은 없습니다. 이제 사실 저러고 돈 잘 번다고 저러고 있어봤자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이면 다 사라질 기업들입니다. 어, 솔라나폰에서 솔라나폰은 이 폰 자체가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있는 배달 앱이 있어요. 지금 우리 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듯이 배달 앱이 있는데 이것은 D 앱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죠. 그래 이제 어, 그 스마트폰은 이제 그 웹 2.0 기반의 이제 앱이고 지금 솔라나폰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D 앱이 깔려 있는 거예요. D 앱을 열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GPS 기반의 주변에 통닭집이 쫙 다 뜹니다. 그러면 어느 통닭집을 찍어요. 찍고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 양념, 어떻게 해서 메시까지 해서 탁 해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 D앱은 스마트 기반의 어, 컨트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행시킨 것을 얘가 다 찾아가지고 계약 조건을 보내고 이 계약에 맞는 그 치킨집을 찾아줘요. 찾아서 그 치킨 사장의 그 뭐야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신호가 들어가면 그거를 보고 이제 보고 그게 실행되면 그 배달도 그때 되면 아마 배달도 아마 한 반 이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딜리버리 로봇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되고 실행된 것이 이제 도착하잖아요. 도착했을 때 지금 이제 쿠팡에서 하듯이 이제 도착했다 눌러주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완전 그 스마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식이 도착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이제 GPS 기반으로 그 음식이 해당 그 주문한 지역에 도착하면 죄송합니다. 어, 해당 그 지역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이제 도착한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배달 로봇에 뚜껑이 열리면 도착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면 전화가 진도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 제가 다음 시간에 어,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돈 캐시를 100캐시씩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일부러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문자를 넣으셨는데 들으시면 어쨌든 제가 그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 치게 되는데 저도 캐시는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경로로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오늘 일단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좀 열어놓겠습니다. 좀 더 열어놓을 테니까요. 시간을 좀 채우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